조선시대 때 경상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스토리입니다. 새해 첫날이었는데, 즉 설날 아침에 문을 나서려는 강송인이라는 사람이 이웃에 계신 어른들한테 왜 세배도 드리고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래 드리러 나갔다가 대문을 딱 나서는데 머리끝이 쭉 빗쓰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대대손손 계속 연불해 왔던 집안이거든요. 아주 체격이 크고 근육질이 흉악하게 생긴 귀신들이 문 앞에 쫙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설날 새벽에 어른들한테 인사를 대문 나섰는데 딱 그런 것들이 쫙 보이니까 평상시 연불을 계속 조상 때부터 3대 조상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또 남들을 도와주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면서 늘 침착하고 그렇게 연불하는 사람은 담이 커져요. 저절로. 무서운 게 별로 없습니다. 담이 크다는 소리를 들은 강송이는 귀신들에게 겁도 없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이것이 왔는지 대담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주 흉악하게 귀신들 중에 대장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여러 귀신들 중에서도 역귀이다, 역귀.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이다 이거야. 전염병을 퍼뜨리는 일을 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면서 새해 첫날인 설날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이곳에 전염병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 집이 걱정되잖아요. 와, 내 집에 당장 이놈들이 와가지고 이 전염병 퍼뜨리면 집안 식구들 다 죽을 판인데, 그래서 당연히 집안 식구들이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집에도 그 병에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장 역규가 즉시 얘기하는 거야.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을 옮긴다는 귀신들이 왜 우리 집만 병든 사람이 없다고 하는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강송인이 다시 역규 대장을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역규 대장이 말하기를 당신 집안은 조상 3대째 때부터 계속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연불을 해서 공덕을 쌓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당신 집에는 천웅성같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당신 집안 사람들 중에는 병에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마을에는 역병이 크게 유행을 했고 매일 연불하는 강송인과 그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얘기는 돈 버는 것보다 재미가 더 큰 재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아주 힘겹게 정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가 된 김처사는 가진 돈이 적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면서 아주 열심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또 아버지가 논밭전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을 보태가지고 목도 괜찮은 곳에다가 개인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 늘 힘들게 살던 그는 늦은 밤 병원 문을 탁 닫고 직원들을 다 퇴근하라고 금고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보면서 돈 버는 기막힌 재미에 푹 빠져서 하루의 피곤을 깨끗이 씻고 나서 신나는 나날을 즐겁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장사나 뭘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보시면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보다 더 재미있는 건 없어요. 돈이 착착 벌려 들어오고 돈 씌워보고 은행에다 착착 돈 금고에다 착착 쌓아놓는 그 재미. 그래서 이 김거사는 최대의 관심은 늘 돈을 버는 재미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계속 몇 년을 하다 보니 금고를 열어서 책상 위에 있는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돈을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죽어서 부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고 물어보시면 부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열심히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부처님께서 내가 정말 잘했다고 기뻐하실 건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결국 불경에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었으니 법구경에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보고는 그래, 내가 의사 일을 하면서도 보시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아주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 후로부터 환자들이 오면 관심과 사랑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기회만 되면 말을 좀 알아듣고 불교인 것 같으면 연부를 하도록 권하는 것을 모든 정성을 다하게 됐어요. 뭐 그래도 돈은 착착 벌리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벌리고 저렇게 해도 벌리는 건데 하여튼 이 사람은 뭐 다른 데다 돈을 보시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한테 오는 손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또 기회만 되면 연부를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심보가 잘 삐지고 화를 잘 내고 그러니까 병이 온 것이니까 연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하면서 연부를 하시면 병도 다 고쳐지고 앞으로 죽을 때도 극락왕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남만 병을 고쳐주고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연물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보람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처음엔 돈 버는 재미로만 살다가 이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환자들을 다 부처님으로 보고 잘 고쳐드려야지. 그리고 연부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그 병원을 그런 마음이 환자들한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자비로운 인수를 실천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병원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오더라도 의사가 아주 다정하고 용기 있고 힘이 있는 말을 실어주고 칭찬해주고 또 연불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낫지 못할 병도 낫게 됩니다. 마음 심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실 심리적인 효과라는 건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건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약이 아닌데도 이거 아스피린입니다. 또는 뭐 아주 좋은 약입니다 하면서 주니 이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타민을 줬더니 그게 정말 약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병이 낫다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까지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이분은 법보시이고
보시인 것이고 선행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잘 되고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잘 되고 부모님들도 잘 되시고 이렇게 그렇게 연세가 많아도 그 가게에서는 한 명도 치매에 걸린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